예, 2025년 첫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죠.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할 텐데요.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의 가장 중요한 뉴스, 놓쳐서는 안 될 뉴스. 하지만 저희가 다루지 않았던 뉴스들을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계속 저는 여기서 실시간 TV를 보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오늘 진짜 체포영장을 체포를 시도할 것인가 아직은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아유, 사람들도 저렇게 많네요. 예. 이 정당한 법 집행이라면 사실은 그러한 법 집행을 좀 장기적으로 지켜보는 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한 거라는 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슬픈 일 중에 하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지금 경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은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국가 애도 기간 이어지고 있고 아직 많은 분들이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상황인데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서 경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세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무안공항 담당 부서 사무실과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또 제주항공 서울사무소, 이렇게 세 곳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했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로컬라이저의 콘크리트 설치 적절했는지, 그리고 조류 충돌 경고, 메이데이 신호 등 사고 직전 관제탑과 조종사가 어떤 교신을 했는지, 또 기체에 대한 정비나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수사관 30여 명이 투입돼서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음성 분석은 내일 정도면은 다 된다라는 네.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희생되신 분들의 DNA 검사는 다 끝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원 확인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문으로 신원을 파악한 희생자 147분, 그리고 DNA로 신원을 확보한 32분까지 모두 확인이 됐고요. 일부 희생자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지금 가장 최신 기사까지 확인해봤을 때 가족들 품으로 돌아간 희생자 33분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3일장을 치른 희생자의 첫 발인도 오늘 진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경찰은 희생자 유류품도 유가족들에게 인계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확인된 유류품이 한 200여 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유족들이 오늘 낮 12시부터 현장에 들어가서 이 유류품들을 찾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오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런 참사가 났는데 희생자하고 유가족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글, 이거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입 밖으로 내거나 이 소식을 전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당연하죠. 말이 안 되는 그런 악성 게시글들이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찰은 희생자, 유족들을 향한 이런 악성 게시글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게시글 125건 삭제하거나 차단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4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오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 때 이런 악성 게시글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을 해달라라고, 당연히 그래야 돼요. 네, 법적 조치를 좀 강하게 조치해달라고 지시를 했고요. 그러면서 유가족들과 선의의 관계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동 절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정말 너무나 슬픈 와중에 제주항공 승무원의 또 글이 온라인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직장인들이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는 익명 커뮤니티가 그렇죠. 있는데 그 직장 이메일로만 인증을 할 수 있어서 그 소속을 좀 확실하게 그래도 볼 수가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여기에 제주항공 승무원이라고 밝힌 사람의 글이 지난달 31일에 올라왔는데요. 시작은 이렇습니다.
항상 마주하던 동료를 잃었다. 그리고 승객을 잃었다면서 어떤 게 원인인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두는 현 상황에서 쉽게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가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오늘도 승객을 맞이한다면서 조금만 건드려도 주저앉아서 울 것 같지만 이를 악물고 이 상황에도 저희를 믿고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비사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걸 보니 가슴이 아프고 늘 최선을 다하셨고 승무원들도 정비사님들을 믿고 탑승을 하고 또 기장님들도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지금도 다시 조종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장님들의 선택을 믿고 존중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는 이미 많이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기는 했는데 사고가 난 무안공항 철조망에 비행기를 조종한 기장의 형으로 추정이 되는 분의 자필 편지가 또 전해졌거든요. 우리 왔다로 편지가 시작이 됩니다. 외로이 사투를 벌였을 걸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 너는 이미 너무나 훌륭했고 충분히 잘했으니 이젠 따뜻한 곳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우리 모두 참 아픈 그런 기억을 갖게 됐습니다. 잘 극복을 해야죠. 지금 사실은 너무나 우울한 일이 12월 들어서 계속 반복되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온 국민이 이게 우울증에 빠지게 생겼어요. 이런 것들을 정치하는 분들, 책임 있는 분들이 좀 아는지 전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또 우울한 소식인데 정부가 올해 2025년이죠. 우리 경제가 상당히 저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기재부가 오늘 2025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GDP 증가율 1.8%로 전망을 했는데요. 기존 전망치가 2.2%였는데 0.4%포인트 낮춰 잡은 겁니다. 지금 고물가, 고금리가 조금 완화되는 추세에 있지만 그래도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다고 전망을 하면서 내수는 개선이 완만하게 될 걸로 보이지만 수출의 증가 속도는 둔화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자금이 미국으로 쏠리고 있고 우리나라 정치 상황도 굉장히 알 수 없는 전국에 빠져들면서 변동성이 확대된 부분을 문제로 제기했는데요. 이런 시장 불확실성은 2025년에도 지속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정책 목표도 엄청 큰 장기적인 그런 경제 목표가 아니라 지금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것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관리를 중점적으로 내세웠는데요. 4대 정책 분야를 보면 이 부분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 대외 신인도 관리, 통상 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 이렇게 4대 정책 분야로 꼽았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제공한 건 전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업 선포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진 정치권의 행태 역시도 이 소위 말하는 국가 신인도 우리가 흔히 다른 국가가 우리나라를 얼마큼 신뢰하느냐는 국가 신인도에 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행동을 많이 했다라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이 지금 경제 수장인데 이걸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거의 대신 일을 하고 있는데 전 정말 다행스러운 게 이분도 뛰어난 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파트너가 돼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이게 또 화제가 됐는데요. 이창용 총재가 오늘 신년을 맞아서 기자실을 찾았습니다. 원래는 경제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덕담을 주고받거나 이런 통상적인 이야기가 많았는데 오늘은 이 자리에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대외 신인도 하락, 국정 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정치보다 경제를 고려해서 불가피한 결정을 한 것이다. 이런 두둔하는 목소리를 낸 건데요. 이게 지금 헌법재판관 3명 중에 2명 임명한 것에 대한 발언으로 보이죠. 이 총재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을 비난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최 권한대행이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고 또 우리 정부가 한동안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이야기해야 된다. 대통령과 총리가 탄핵당한 상황에서 또 탄핵이 이루어지면 과연 정부가 작동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정치적인 위험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데 신용등급 한번 내려가면 다시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면서 최상목 대행의 결정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준 거고요. 그리고 일각에서 최상목 대행의 결정을 비난하는 그런 국무위원들의 발언 입장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최 대행이 어려운 결정을 해서 우리 경제가 정치랑 분리가 돼서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데 책임 있는 국무위원들이 최 대행을 비난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고민 좀 하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답답하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단지 이 부분이 있죠. 최권한대행의 결정을 비난하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습니다. 이 비난하는 게 누가 비난하냐면 정치권 구성원들 여야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정략적 입장에서 비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건데 그거 말고 일반 국민들이 과연 그럴까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심 잃지 말고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최 권한대행이. 그리고 어제 그 왜 우리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 목동 깨비 시장. 네, 맞습니다. 여기 돌진 사고. 근데 전 이거 깜짝 놀란 게 사고를 낸 운전자가 치매 진단을 받은 분이라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고로도 연말에 참 한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예. 네, 사상자 13명이 발생한 사고였는데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가 2023년 11월에 치매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때 진단을 받고 3개월 동안 약을 먹었는데 처방받은 약을 다 먹고 나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진료를 받거나 처방을 받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2023년 11월 치매 진단 받기 전 2022년 2월에도 이 양천구 관내보건소에서 치매 치료를 권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A씨 차를 압수했고요. 면허 취소 절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치료를 계속 받아야죠. 치매 이게 어떤 치매인지 모르겠어요. 알츠하이머 치매가 제일 많지만 예를 들면 뇌혈관성 치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속도를 늦추는 약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당연히 잡섰어야죠. 근데 이게 치매 진단 받으면 운전하면 안 될 거려. 네, 도로교통법상 치매는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A씨는 운전을 했잖아요. 그걸 자세히 보면 모든 치매 환자가 다 운전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운전면허 수시 적성 검사를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검사했는데 좀 운전을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면허를 취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입원을 받고 검사까지도 했는데도 이게 적절하지 않다 하면 운전을 할 수 없는 거고요. 따라서 사고를 낸 A씨는 수시 적성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령자에 대한 운전면허도 75세 이상일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선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육까지도 수강을 해야 되는데 A씨는 이 면허를 2022년 9월에 이 적성 검사를 해서 일종 보통 면허 갱신을 했는데 이때 75세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적절하게 면허를 갱신해서 운전을 한 건데 사고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 관계자는 지금 치매 증세 같은 건 의료적인 부분이라서 정도를 말하기가 좀 곤란하고 운전자에 대한 정신감정 의뢰 계획도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이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게 어리벙벙한 상태로 내렸다는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사실 이 운전하면 안 되거든요. 네.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 보복운전 있죠. 이거는 특수 협박으로 걸립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일종의 흉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